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증여세가 셀프로 신고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요. 남은 금액에 세율만 곱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납부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돼가지고요. 그 납부서를 거기 나와 있는 가상계좌에 그냥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증여세를 하시려면 이렇게 홈택스를 로그인을 미리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미리 하신 다음에 신고 납부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정을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어제 현금 1억을 저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신고 납부 오른쪽에 보시면 전자신고 하실 수 있는 세금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증여세를 신고를 클릭을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확정신고서 작성을 하시는 게 있고 기한후 신고가 있고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뭐 저희 같은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셀프로 하실 거니까 프로그램이 없으실 테니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확정신고가 뭐냐면요, 기한 내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 기한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땐 10일, 12, 1월 말일까지,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돼요. 제때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한을 넘었다라고 했을 때 수정신고고요. 제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돼서 수정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수정신고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증빙서류 제출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고를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증여 계약서도 있으면 좋은데 일반 현금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지 않고서는. 어찌됐든 그 이체 내역서를 캡처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체 내역서 인터넷 뱅킹에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거를 첨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모자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이체 내역서, 이렇게 세 개를 증빙서류 제출 여기에다가 PDF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확정신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증여일자, 저희 어머님이 어제 저한테 1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날짜를 증여일자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 개인이시니까 여기다가 주민번호를 적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 성함이 이렇게 뜨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이렇게 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는 제 정보입니다. 제 정보와, 이건 제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 거는 기본적으로 뜰 거예요. 만약에 제 아이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 증여받은 자의 아이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제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거꾸로 어머님한테 드렸다라고 했을 때는 어머님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받은 사람이 저니까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제 주소가 뜹니다. 여기 전화번호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소가 뜨고 이제 증여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는 모자 관계잖아요.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 후 더블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자,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클릭하시고요. 제가 미성년자 아니고요. 비거주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후 이동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를 클릭하실 때요, 준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에요. 만약에 준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거는 클릭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저장 후 이동을 하고요. 저희 어머님이 뭐를 줬냐라고 했을 때, 이거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놓은 건데 현금 1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증여재산 일반, 농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 기타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반으로 하신 다음에요,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을 선택하시고요.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하시면 이렇게 위에 등록하기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계약서를 입력하는데 여기 증여조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계약서를 넣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현금 1억 주신 거니까 이건 뭐 증여계약서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장 후 이동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1억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까 모자관계라고 했으니까 저는 5천만 원 직계존비속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10%니까 1억까지는 10%니까 5천만 원 받았으니까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제때 신고, 그러니까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때 신고를 하면요,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500만 원의 3%는 15만 원이겠죠? 그럼 500만 원에 15만 원 빼고 48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신고서가 이렇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제출을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출을 하신 다음에 납부서 출력을 하시면은 그 납부서가 그냥 바로 출력이 돼요. 아니면 PDF로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상계좌 나오면요, 그냥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증여세 신고가 끝납니다.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속서류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이체 내역서, 이 세 개도 반드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 제출 안 하시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니까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고 뭐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전화 받으시면 귀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스스로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증여세 신고는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증여받은 게 없이 처음 증여받는 거다 라고 했을 땐 저렇게 금액만 넣으면요, 납부서가 바로 출력이 되니까 이거 어렵게 뭐 세무서 사무실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세무공무원한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혼자 집에서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